너무 저렴한데? 뭐 이 금액으로 33평 신축을 살 수 있다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너무 모르니까 신축을 따라가다가는 폭망합니다. 랭고님, 네. 구독자분들 댓글 읽어보면 지금은 무주택자 분들보다는 1주택자 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오늘은 1주택자 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가능하죠. 어떤 고민이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무주택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1주택분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하실 것 같긴 해요. 제 네. 생각에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정을 못하는 게 재미난 게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관심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를 않아요. 근데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아니 걱정이 되면 알아라도 보면 되잖아요. 네. 어디를 갈지. 근데 가보지를 않아요. 어. 왜 그래요? 물어보면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정이 나야 가는데.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이 덜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 네. 다주택자가 통계상으로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1주택자일 텐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자산도 크게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자가 보유율 뭐 50%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서 대다수는 1주택자죠. 1주택 하나로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도 잘 해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갈아타기 잘해가지고 자산이 이렇게 탁탁탁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내가 시드가 2억밖에 없어요 했던 분들이 특정 시기에 막 예를 들면 뭐 좋은 지역인데 1급지인데 하락을 많이 하면서 미분양, 뭐 할인 분양하고 덜컥 샀는데 갑자기 몇 억이 오르고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있었다가 흐름 또 안 좋아졌을 때 이걸 팔면서 또 더 괜찮은 거 갈아타기 하면서 점프해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에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 생각에도 1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계속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이분들이 지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음은 지금 빨리빨리 막 좋은 걸로 갈아타고 싶을 텐데 안 좋은 케이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봤던 분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과거에 조금 흐름을 좀 잘 타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지방에 이렇게 딱 저평가 됐을 때 딱 들어간 것들이 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대구에 있는 물건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현금을 하고 했어요, 이미. 이제 뭐를 사면 될지만 결정하면 돼요. 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1화는 야, 서울에 그냥 적당한 거 좋은 거 사둘까? 여기 1번이에요. 근데 2번은요, 아니야. 이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지방에 저평가된 걸 딱 찾아가지고 거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놓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어디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아파트를 딱 봤는데 저평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이에요? 아니지.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서울에도 많이 못 오른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서울 대비 대단히 저평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는 엄청 많이 회복했는데 이건 회복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얘는 평당 2천만 원짜리고 서울에 있는 거는 평당 8천만 원짜리 비교한 거였거든요. 비교가 잘못됐네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저평가된 거를 딱 들어가는 순간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죠.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수도권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수도권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수도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수도권에서 이미 똘똘한 신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돼요. 지금 누가 지금 고민하고 있냐면 수도권에서 구출을 갖고 있는데 회복을 많이 못한 사람들. 이분이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이걸 팔고 더 좋은 입지로 간다. 두 번째, 이걸 팔고 자기도 신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신축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똑같은 금액 가지고 신축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안 좋은 입지를 사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수도권에 아는 분이 이제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출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대출을 할 생각도 없어요. 요걸 딱 팔아가지고 본인 신축으로 나도 이제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안양에 너무 구축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몇 개를 봤대요. 보니까 막 평택에 있는 뭐 이런 택지 개발지구 너무 저렴한데 뭐 이 금액으로 33평 신축을 살 수 있다고? 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급지를 낮춰가지고 신축을 따라가다가는 폭망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후퇴한다. 그 얘기는 하고 싶죠. 랭고님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랭고님이 봤을 때, 네. 와, 진짜 이 사람 또 기필코 후회할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을 좀 더 알려주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방금은 이제 후회하기 직전의 분들이죠. 이분들은 진행하고 나더라도 100% 후회한다 이런 분들은 존재하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과도한 욕심이 사실 좀 보여요. 본인은 그냥 뭐 재테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작은 돈을 넣고 되게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격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건 구축이니까 구축 대비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고 지방 외곽에 있는 건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지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 그 지역의 가격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 그냥 평당가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 이제 역행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는 지금 평당 1,500밖에 안 하지만 신축이니까 나중에 3,000이 될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지금 평당 2,500 하는 입지지만 구축이지만 못 오를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 후회한다. 이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축만 고집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저는 무조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입지를 무시하고. 특히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 약간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오래된 90년 초반대 아파트를 재건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한 5년만 있으면 바로 재건축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바로 신축이 되면서 나 돈 엄청 벌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입지랑 사업성 평가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죠. 랭고님께서 이제 부동산 강의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럼 지금 시점에 뭔가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거겠죠. 지금 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난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전화가 때리는 거 와요. 지금 여기 신도시인데 엄청 지금 저렴하게 5% 계약금만 주면 진행할 수 있는데 한번 설명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화 받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 이메일 와 있어요. 해놓고 저 이걸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택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답답하죠, 제가. 이거는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거의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수도권에 있는 집들은 좀 비싸잖아요. 네. 지방은 뭐 1억, 2억, 3억, 4억, 5억 되게 다양한데 수도권은 거의 뭐 끽하면 10억 돼버리고 이러니까 선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를 완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가격대도 너무 저렴한 것만 찾아가고 너무 못 올랐던 것만 찾아가고 그냥 상품성만 약간 괜찮은 것만 찾아서 진행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조금만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입지를 높이고 그 사람한테 최선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뭐 수능 점수가 뭐 380이야. 400점 만점에.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그 대학교랑 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일부러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대학교에 그냥 과만 멋져 보이는 대학은 진짜 별론데 완전 별론데 앞으로 뭐 관광학과가 뜬대 하면서 그냥 글로 가는 격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당연히 안타깝죠.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지금 갈아타고 싶거나 주택을 하나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당장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솔루션이네요. 네. 솔루션은 간단하죠. 이미 지금 1주택자잖아요.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고민은 한 개 더 살까 말까 아니면 갈아타기 할까 이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빨리 답을 내면 갈아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살 거냐 갈아타기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쪼개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쪼개지는 순간 입지를 안 좋은 걸 두 개 갖고 가게 돼요. 그리고 얘를 사는 순간 옛날 아파트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양도세가 꼬여요. 이거를 사고 나서 1년 뒤에 이걸 사야 되죠. 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3년 이내에 이걸 팔아야 되죠. 근데 봤더니 얘가 좋은 아파트고 얘가 저렴한 걸 더 샀어. 그럼 나 궁극적으로 어떤 걸 오래 가져가야 돼요?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노리려고 이걸 팔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것만 남아요. 허접한 것만.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주택자인 분들도 청약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수가 높으면은 청약하도 되죠. 근데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입지가 좋고 안전마진 있는 걸 사야 돼요. 네. 당첨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점수가 낮다 보니까 입지를 낮추고 외곽에 있는 걸 사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용인 수지구에 있는 게 무난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외곽에 있는 분야를 한 거예요. 근데 왠지 이걸 사두면 최소한 이만큼 올라갈 것 같은 거야. 이걸 받았어.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실거주 의무 조건 플러스 최악이다. 5년 전매 제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팔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완전히 그냥 묶여버려요. 갈아타기도 심지어 다음에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입지도 좋고 안전마진도 확실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점수가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야죠. 한마디로. 요새 고분양 한다는 말이 많던데 안전마진 있는 청약들이 나오긴 하나요? 나오긴 하죠. 서울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사실은 로또처럼 나오죠. 그게 아닌 게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의 3급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요즘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또 지금은 2023년 이런 바닥인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양한 사람들이 요즘 분위기를 캐치해서 야, 이 정도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경쟁률 한 1.5대 2대1 나올 수준으로 최대로 끌어올려서 분양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청약받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 그걸 그냥 사는 게 100배 낫다고 봐요. 그게 구축이든 준신축이든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묶이는 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10% 계약금만 걸면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것만 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갈아타기 한다면 어떤 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야 될 입지와 버려야 될 입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요. 버려야 될 거 50%, 60%만 버릴 수 있는 입지력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저희 영상을 봤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영상 중에서 아파트 월드컵을 좀 보면 입지력이 좀 상승할까요? 상승하죠. 하죠. 그리고 또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리스크를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리스크는 뭐냐면 주변의 입주 자체가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입주가 좀 적죠. 경기도는 지역별로 입주가 너무 달라요. 네.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철산동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도 02예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철산, 광명, 뉴타운이에요. 아마 여기는 아마 전세가가 눈에 띄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갭 투자했다? 너무 리스크하죠. 그 사람에게는. 금액을 딱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이다 하더라도 조금 덜 좋은 곳이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없는 곳을 하는 게 무난하다. 근데 이제 실거주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요. 확실하게 내가 그쪽을 갈아타기 하면서 내 거 정리하고 간다고 하면 전세 물량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뭐 더 산둔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지를 가지고 50% 버렸어요. 남아있는 50% 입지가 있겠죠. 여기서 리스크가 있는 걸 50% 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입지가 다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보냐면 호재가 있는 곳과 호재가 없는 곳을 딱 나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입지가 똑같다면 기왕이면 호재가 있는 곳이 좋겠죠. 그 정도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8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추려지지 않을까요? 오늘 1주택자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그 질문해 주셨던 것들이 아마 해결이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저는 뭐 지역 선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준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도 준비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공부도 좀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좀 현명하게 물건을 잘 사면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무거나 안 사면 최악일 거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무리해서 사도 문제가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해서 또 아무거나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입지가 양호한 것들을 샀을 때만이 저는 성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성공 확률이 저는 25%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뭐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뭐 1주택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의 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수할 거냐 말 거냐 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 게 그게 사실은 입지를 사는 거거든요.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비싼 거를 사는 게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이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선택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